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분이 계신가요? 몇 분 눈에 띄네요. 자, 이제 이순환이 오늘 시작을 하고요. 뭐 똑같이 이제 2개월로 진행이 될 거고 4시간 수업을 진행하죠. 지난번에 이제 1순환은 돌았기 때문에 이제 2순환째인데 이 2순환째는 이제 그 뭐랄까 지난 11월 달보다는 좀 줄여서 할 거예요. 그 양을 줄여서 할 건데 물론 이제 그 교재는 똑같고 그다음 다음 주부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프린트가 없는데 오늘 수업을 하고 나면 오늘 수업한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OX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 주에는 그걸 이제 매주 풀 텐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시자마자 먼저 문제 풀 거예요. 먼저 복습 차원에서 문제 풀고 그다음 수업하고 그다음 수업한 걸 또 그 다음 주에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지금 이제 물론 지난번에 제가 복습을 하세요 했는데 지금은 이제 ES 복습을 다 해야 돼요. 왜냐면 3월 달부터는 이제 목차를 따야 되니까 목차를 목차를 딸 정도 되면 이론이 완벽히 숙제가 돼야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는 이제 끝으로 이론을 완벽히 숙제하는 걸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3월 달 가서 이제 목차와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런 숙제가 안 되면 거기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이론을 완벽히 정리하는 걸로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예습도 해야 하고 복습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수업을 그냥 하고 오늘 한 걸 다음 주에 OX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 이제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부터는 이제 그 필요하면 그때 이제 프린트 별도로 나갈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들을 테니까 하기로 하고요. 저 그러면 이제 여기 참 첫 화면이 저죠. 저 누군지 알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행정사 저기 강의업계에서는 대단한 저 1타 강사? 요즘 그런 말 유행하대? 뭐 1타 강사라고 그러대. 자고지가. 근데 1타 중에서 인물이 제일 나요. 그죠? 제 말에 털 달면 점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달면 안 되고 아니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지금 2명 추가했으니까 8명이잖아요. 총 선생들이 다. 여자 빼고. 그죠? 여자 빼고 나서 이제 남자만 합치면 그중에 제일 제가 나요. 배도 안 나왔어요. 배도 안 나왔어요. 머리도 다 내 머리예요. 그렇죠? 자, 이제 뭐 누구나고 딱 집어 말을 못 해요. 전 배도 안 나왔죠? 배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머리도 다 생머리고 그래요. 가운데도 짱짱하죠? 자, 그래요. 자, 이제 좀 누군지 아실 거라 믿고 저는 1회부터 이제 강의를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 학원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왜 큰 업체 있어요. 모모라는 데 있어요. 이제 거기도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요. 이 책도 제가 만든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인강을 보는 분이 또 이제 11월 달 안 보고 이걸 처음 보는 분도 있을지 몰라서 짧게 우리 이제 그 사무관리론이라는 거는 2차 필수 과목이죠. 2차 필수가 사무관리론인데 보면 이제 다 우리가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인데 이제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과목당 4문제를 보통 출제하긴 하는데 이게 4문제라고 하더라도 사실 4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5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논술이 아니고 우리는 약술 그냥 5개를 시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술 문제가 보통 물음 1, 물음 2 그래가지고 20점씩 배점 비율을 줘요. 그러니까 2개로 계산하니까 약술 3개 돼서 합이 그냥 약술 5개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50분에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그래요. 그럼 하나당 10분을 이제 10분 내 써야 되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5개를 줄 때 한 문제당 그게 10분에 쓸 양을 주느냐? 꼭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50분을 맞춰 줄 뿐이지 문제당 시험은 그 분량은 다 달라진다고요. 다시 말해서 약술 문제가 3문제가 줄 텐데 어떤 거는 약술 1번 문제가 5분에 쓸 걸 줘요. 5분 만에. 근데 그런 약술 2번째 문제는 한 15분 걸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 문제당 10분의 쓸 양을 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따라 틀려가지고 5분에 쓸 걸 줄 경우도 있고 그다음 15분에 쓸 걸 줄 경우도 있고 해서 50분을 맞춰주는 것뿐이에요.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 형태를 보면 지금 여기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 세 과목은 몽땅 이제 사례를 주는 거죠. 사례를 줘서 예를 주는 거잖아요. 예를 줘서 그걸 쭉 풀어 쓰는 그런 이제 형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례형 문제는 완벽한 이해를 못 하고 있으면 문제를 못 풀어내죠. 완벽히 이해를 다 하고 있어야 되는 상태고 물론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이제 많은 자료를 줄 거예요. 그 사례들을 그걸 전부 다 숙지를 해갖고 이제 어떤 사례를 주었을 때 그걸 이제 풀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무관리론은 그게 아니고 이건 사례를 줄 수가 없어요. 과목의 특성상 사례가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할 때는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법 규정을 묻든가 그냥 이론을 묻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가 그냥 바이블이야 이게 여기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례형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암기가 돼야 되는데
어렵죠. 왜 어려운 게 암기라는 게 사실은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책 한 권을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만 쓸 수 있게 되는데 그게 현실은 어렵죠. 그 한 권을 다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우리가 뭐 기계도 아닌다 마땅해.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줄여서 외울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문제가 이제 법 규정을 묻거나 이론형 문제를 물을 텐데 법 규정 문제를 물으면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다시 말해 무슨 얘기냐면 법 조문대로 그냥 쓰는 거라니까. 물론 완벽히는 못 쓰더라도 법 조문처럼은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말을 넣을 수도 없고 빼도 안 되고 바꿔도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게 법 규정 문제가 되고 그러나 이론 문제를 물으면 그거는 내가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도 가능해요. 그거는. 그러나 그때는 목차와 키워드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자의적으로. 그게 가능한데 그래도 점수는 줘요. 왜 이건 주관식이니까 채점도 주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관식이라는 거는 100점도 없고 빵점도 없어요. 만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빵점도 없고. 그런데 빵점은 있을 수 있어. 100점은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100점만 안 내면 몇 점이라도 주긴 줘요. 하다못해 불쌍해서라도 줘. 단 몇 점이라도. 그런데 100점은 절대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100점은 건 상상조차 하면 안 되고 절대 100점 안 되는 거고 어떤 내용이라도 쓰면 돼요. 근데 그 지문을 보니까 모르겠어. 무슨 내용을 묻는지조차. 그래도 그냥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다른 거라도 막. 그래야만 되는 거니까 그럼 몇 점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100점 안 내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네 과목을 비교해 보면 이게 가장 이제 우리 사무관리론이 가장 쉬울 수도 있고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왜? 가장 쉬운 건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 깊은 이해도가 필요 없어.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런 문제를 풀어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울 수도 있죠. 제일 많아요, 암기량이.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건 암기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암기를 해도 오래 못 가요. 금방 잊어버린다고. 이제 저도 어디서 인터넷에서 그 들은 얘기인데 이스라엘 학자가 연구를 했다는 거로 저 본 기억이 나요. 그 인간의 이제 그 뇌가 이제 암기를 하나 할 거 아닙니까? 뭘 외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두 번 다시 안 보고 그냥 놔두면 얼마 동안 오래 갈까? 그걸 연구했다는데 정확히 60일이래요. 60일. 60일 지나면 완전히 잊어버린대요. 정확히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60일인데 우리는 6분도 안 가. 외운 게 6분이야? 보는 순간 고기 돌림 잊어버려 그냥. 그죠? 그러니까 우리 책을 열심히 읽으려고 해요. 읽으려고 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위에서 네 번째 줄 딱 꽂혀갖고 더 이상 못 내려가잖아요. 계속. 그리고 한 장 넘기면 방금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뭘 봤나.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힘들죠. 힘드니까 이제 우린 더더군다나 쓰는 시험이다 보니까 쓰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정말 많은 양을 쓰고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돼요. 그냥 눈으로는 절대 암기 안 돼요. 외워진다 하더라도 그게 오래 못 간다니까. 눈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 맨날 하는데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얼마나 써야 됩니까? 그런다고. 얼마나 쓰겠어요? 기준이 있나? 그래서 저는 나름 기준을 세웠어요.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볼펜이 한 타스가 12자루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12타스가 닳도록 쓰라고 그래요. 12타스 볼펜 닳도록 쓰면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직은 아닌데 아직 쓰기가 안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한참 시간 지나 쓰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이 여기가 아파갖고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볼펜도 이렇게 고무 같은 거에서 끼어 쓰는 거예요. 여기 너무 아프니까. 뭐 그걸 끼기도 하고 그다음에 운동 선수들 그 타이핑하는 거 있죠. 테이핑. 이렇게 테이프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붙이고 그런다. 어깨다 이렇게 막. 그 정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여러분 중에 계실 거고 뭐 인강 보는 분도 있겠고 한데 저는 이제 어저께는 이제 그저께는 이제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고 왔거든요. 여러분도 계실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 본 분도 있고 또 이제 준비하는 분도 있겠는데 가끔 그런 비교를 해요. 공인중개사 시험과 어느 게 더 어렵냐라고 얘기하는데 글쎄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이건 2차가 주관식이니까 공인중개사에 비해서 월등히 더 한참 어렵죠. 객관식은 보기를 주니까 고를 수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공부 열심히 하면 보기를 주니까 고를 수 있는데 이건 보기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힘이 들 거는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주관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몽땅 다 주관식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달 다음 달까지 해서 이제 첫 번째 이론 숙제가 되죠. 이론 숙제가 먼저 이게 당연히 뭐 기본 이게 이론이 숙제가 돼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3, 4월 달 내용인데 요거는 그래서 이론 숙제가 되면 그거를 이론을 전부 다 이제 문제로 다 만들어야 돼요. 문제로 다 만들어서 문제마다 목차하고 키워드를 다 정리해서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장을 쓰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는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나면 우리 교재가 매 단원 끝날 때마다 그 셀프 스터디가 들어가 있어요. 문제 지문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1단원만 본다고 하더라도 1단원이 양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지금 그 33쪽에 있죠. 33. 1단원 자체가 양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서 33쪽에 가시면 그 셀프 스터디 그래가지고 예상 지문을 1, 2, 3, 3개 있어요. 요게 단원별 다 있어요. 이 문제 지문이. 그럼 문제는 여기 지문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놓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따내야 돼요. 이제 목차가 몇 개 나오고 이 목차라고 하는 것도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가 몇 개씩 나오느냐, 목차 개수, 그다음 목차명을 정리해야 되는 거고 목차명이 잡히면 그걸 갖고 키워드를 따내야 되고 그걸 외워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갖고 문장을 쓸 수 있는 게 문장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우리 11월 12월 달 공부했던 분들은 봐봐요. 1번 문제 봐요. 물론 이거 좀 이따 할 거예요. 할 텐데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규정상 업무와 운영의 개념 및 운영 요소를 약술하라 이게 돼 있죠. 그럼 그거 문제를 보면 지금 대목차 몇 개 나오겠어요? 대목차 몇 개? 대목차 따면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죠? 3개. 어떻게 나오겠어요? 1. 업무의 개념, 2. 운영의 개념, 3. 운영의 요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지문 안에 지금 눈에 딱 들어오죠? 지금 몇 개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모든 지문이 다 그럴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거는 문제 지문을 봐도 그 지문 속에 몇 개 목차 나온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지금 그거는 눈에 띄잖아. 지금 와 이래 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지문 자체를 아무리 읽어봐도 몇 개의 지문이 목차를 나온지를 모른다니까. 그럼 그걸 따려면 먼저 사전에 숙지가 돼갖고 모든 걸 문제화 만드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해지겠죠. 그럼 다시 자 1번 문제가 대목차 3개 나오는데 자 1. 업무의 개념, 2. 운영 개념, 3. 운영 요소로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개념 속에는 중목차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 개념이니까. 그런데 3. 운영 요소에는 중목차가 거기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거기? 5개 들어가 있죠. 5개. 그게 뭐예요? 두 문자가? 다, 조, 대, 복, 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지금 처음 수업을 듣는 분들이 이제 이걸 내용을 할 테니까 수업을 들으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목차 지문을 놓고 그 지문에 따라서 대목차 몇 개, 중목차 몇 개 개수 파악이 되고 목차명 기억이 나야 돼. 그래 그걸 가지고 그 안에 어떤 게 중요 용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린 키워드라고 그래. 그걸 갖고 문장을 만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 1번의 문제는 법 규정이에요, 이론이에요. 이론이에요, 이론. 법 규정 아니야 그거. 그럼 법 규정이면 뭘 강조했어요 제가? 그냥 목차와 키워드만 기억나면 된다 그랬죠. 문장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 조문이면 아니죠. 그때는 규정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연습을 할 텐데 이 지문을 보는 순간 이게 이론이냐 법 규정이냐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게 기준이 돼야 어떻게 대비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그 지문에 따라서 몇 개 목차가 나오고 목차에 따른 키워드가 뭐고 그게 돼야 답안을 구성에 들어가요. 그리고 자 이제 그 1번의 지문은 답안을 쓰는 거요, 답안을 구성하는 거요. 그건 구성하는 거예요. 답안 쓰는 게 아니에요. 구성한다는 것과 쓰는 건 다른 말이에요. 답안을 쓴다는 건 법 규정일 때 쓴다 그래. 그거는 법 규정 문제를 주면 그건 쓴다고 그래요. 쓴단 말이 무슨 얘기예요? 베껴 쓴다는 소리야. 베껴 쓴다. 뭐를? 법 조문을 그대로. 그러니까 쓴다고 그런다고 쓴다고. 근데 1번의 문제는 이론이죠. 그건 구성한다고 그래. 구성. 내가 자의적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구성되려면 사전에 뭐가 돼야 돼요? 목차와 키워드가 나와 있어야 구성이 되겠지. 그래서 주관식이라는 거는 이제 쓰는 경우와 구성하는 경우로 구분이 돼요. 응? 그런데 얘네들은 전부 다 구성이야. 구성. 의미가. 얘는 거의가 쓰는 거고.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순서를 정해서 내가 자의를 집어넣어 갖고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주관식 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연습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우리 과목은 이제 요번 순환 때만 설명드리고 다음 순환 때는 안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어쨌든 뭐 우리가 이름 자체가 론자가 붙었다고 해서 뭐 이제 깊이 있게 어떤 뭐 학문이냐 그건 아니고 그냥 법 과목이에요. 법 과목인데 1편, 2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1편은 이제 기니까 줄여요. 행정, 협업, 규정 그래요. 그럼 이건 이제 규정이니까 법 성격은 대통령령이고 그다음 시행규칙은 행안부령이에요. 행안부령. 그래서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이 1편. 거기 한 60% 정도의 그 분량을 차지해요. 분량. 중요도가 아니고 전체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2편이 요거는 다 있어요. 민원처리, 법률, 그다음 시행령, 시행규칙, 대통령령, 행안부령 다 있어요. 거기 한 40% 정도의 분량을 차지해요.
6대 4 정도 분량인데 근데 지금 1편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중요도는 2편보다 더 떨어져. 왜? 우리가 논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논수를 가지고 비중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도 10회 시험이 끝났어요. 올해 여러분들은 11회를 대비할 테니까 그럼 10회 시험 보는 동안에 통계를 내보면 1편이 논술 문제를 약 20% 이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2편에서 거의 80% 이상이 출제했던 거고. 그런데 그럼 지금 2편이 민원 법령인데 논술형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뭐냐, 2편은 굉장히 쉬워요. 난이도가 중하잖아 지금. 중하니까 별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울 거 없고 한 번 들으면 다 어떤 뜻인지는 알아요.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이제 암기할 게 좀 있고 이제 여기는 숫자가 많아서 숫자를 암기하는 게 조금 버겁긴 해요. 그런데 1편은 비중이 좀 낮은 대신에 단 이건 조금 내용이 어렵죠.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그럼 수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어려운 게 조금 덜 나오고 쉬운 게 더 많이 나오니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이건 논술 문제고 약술은 골고루 다 나와요. 약술은 어쨌든 우리 다 이제 준비가 다 되긴 되겠죠.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여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일단 지난달 11월, 12월, 그다음 1, 2월 해서 요게 이제 끝나야죠. 그다음 이제 3, 4월 달 요게 3, 4, 5월 3개월간에 걸쳐서 요렇게 지문이 돼 갖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문은 이미 책에 해놨어. 제가 책에다가 다 해놨고 그다음에 뭐 할 것인가? 그 지문을 가지고 목차하고 키워드를 정리해서 이거 외워야죠 이제. 그리고 나서 쓰기가 들어가면 처음엔 길게 못 쓰니까 짧게 써야 돼요. 그게 단문 쓰기예요. 단문 쓰기는 바로 이때부터 바로 들어가요. 즉 3, 4월 달부터 바로 들어가요. 단문 쓰기가. 단문 쓰기라는 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약술형 문제 3개를 프린트를 제가 해와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나오자마자 오늘 이제 그 나눠주죠. 그리고 다음 주까지 외우세요 그런다고요. 3문제를. 그럼 약술형 문제니까 한쪽밖에 안 돼. 양이. 한쪽씩 되는 게 3문제를 주고 다 암기해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 와서 2문제를 제가 뽑아갖고 쓰라고 그래요. 바로 보지 말고. 그럼 일주일 동안 그걸 외워와야지 이제. 외워와서 그 다음 주에 와갖고 바로 쓰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막 다 그런단 말이에요. 다 그럴 테니까 그때는 죽어나 사나 외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외운 걸 갖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제 직접 쓰기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여러분도 겪을 일이지만 쓰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쓰는 동안에 이제 다른 그 가르치는 분들은 이제 교도실에 가서 이제 쉬고 있어요. 쓰게 해놓고. 근데 난 여기 있어. 이렇게 돌아다니는 어떻게 쓰고 있냐 이렇게 쳐다봐요. 옆에서 이렇게. 무지하게 부담스러워. 내가 쓰는 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더 못 써. 아는 것도 못 써. 옆에서 빤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그게 이제 해보니까 합격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어. 그렇게 하는 게. 제 나름 판단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꾸준히 욕을 먹든 뭐 지탄을 받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나다닐 때 뭐 이렇게 보고 이러더라도 그냥 개의치 말고 쓰면 돼요. 그렇게 부담을 막 주니까 더 공부를 열심히 해오더라고.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 아니야? 쳐다보고 있으니까. 못 쓰면 창피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험 공부할 때는 굉장히 지탄을 받아요. 그런데 시험 끝나죠. 그럼 제가 제일 인기가 제일 좋아요. 왜? 점수가 제일 높게 나오니까. 진짜야. 그래 왔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니까 각오를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비단 주관식은 다 마찬가지겠죠. 네 과목 전부 다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절대 겁을 내면 안 돼요. 가장 안 좋은 게 겁내는 거예요. 나 될까? 할 수 있을까? 막 두려움. 이게 안 되는 거라니까. 이제 요 한마디만 하고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이제 사실은 여기를 보시면 이게 참 제가 좋은 말이 이제 이렇게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조금만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고 싶으시면 일단 믿어야 되거든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 누굴 믿어야 돼요? 내가 날 믿어야 돼요. 내가 날 스스로 믿어야지. 난 할 수 있어. 그거 뭐라 그래요? 이제 I can do it이잖아요. 난 할 수 있어. 자꾸 생각을 해야 되거든.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난 할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 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나? 이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능력이 있고 머리 좋은 분들인데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스스로 믿으시라니까. 그리고 전화하고는 그냥 보조할 뿐이에요. 옆에서. 그냥 도와주는 것 뿐이라니까. 여러분 스스로 믿으시면 돼. 그 다음 여러분들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믿으시면 되지. 좀 오래 얘기를 해왔으니까. 1회 때부터 해왔으니까. 그리고 뭐 책도 믿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믿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의 교훈이 이제 그거 영어로 I can이었어요. 그 교훈이. 그러면 이제 교복세 되니까 아침에 이제 등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서 계신다고 여기 대문에 이렇게 뭐 교문에 그럼 인사를 해야 되거든. 이렇게 이제 거수경리 해야 되니까 이게 I can이야 인사가. 그리고 이제 아침에 학교 이제 교실 들어가면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 교훈이 이렇게 영어로 I can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아침 조회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자. 반장이 뭐 격려하잖아요. 그게 I can이었어. 3년 내내. 그게 나 지금도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아, 아이들한테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걸 자꾸 심어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굉장히 좋은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도 이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 되고요. 학원에 와서 시험에 떨어지는 건 진짜 그는 그 한강물은 더러워지니까 안 되고 접시벌에 코 박아야 돼요. 한강 가지 마요. 물 더러워져요. 접시면 돼요. 코만 받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분들은 코 박아야 돼. 왜 떨어져? 떨어질 일이 아니에요. 절대. 떨어져야 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거고 무조건 합격해야 되는 거지 떨어져야 할 이유도 없고 떨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 진짜 코 박아야 된다고 이 접시물에다가. 예? 그리고 지금도 몇 분 계시잖아요. 우리 동포 있어. 지금 조선족으로 저희 동포가 계신다고 몇 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만 딱 더 하고 제 사무실에서 저도 행정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 길 건너 한 100m 정도 돼요. 거기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행정사를 잘하고 아주 거의 뭐 탑 클래스예요. 막 0.1%밖에 안 되는 그 고수익을 올 정도의 굉장히 그 제자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가 5기야. 5기인데 전국 수석을 했어요. 전국 수석을 했는데 그 친구가 우리 동포라고. 근데 그 당시 5기 당시 그 당시 시험 볼 당시에 아이가 어렸어요. 딸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렸고 직장 다녔다고요. 안산의 직장이었어. 그러니까 그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면서 육아하면서 그 공부를 해갖고 매일 4시간밖에 앉아 공부를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는 수석을 했어. 합격한 것도 기가 막힐 판인데 대단한 상황인데 전국 수석했다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전 자랑스럽죠. 그래서 이제 맨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핑계 대면 안 돼요. 나이가 많아서 그냥 나이는 숫자인 거야. 나 주간식 공부 안 해봤는데 다 안 해봤어. 나 써본 적이 없는데 누구 써봤나 건지 안 해봤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누구 핑계, 나이 핑계 이건 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다 그냥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돼야 할 이유가 없고 떨어져야 할 이유가 없고 그래야 할 어떤 거 아무 명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합격하는 거고 무조건 붙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합격하는 거야.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오픈하시면 제가 선배잖아요. 그죠? 이제 이 업계에도 앞으로 저랑 그거 하시면 돼. 협업하면 돼. 협업.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각자가 다 자기 길이 다 있거든. 그럼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내가 못하는 건 날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못하는 건 또 들을 테니까 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좀 힘이 들 수는 있어요. 힘이 들 수 있지만 기운 내시고 끝까지 건강 잘 챙겨서 열심히 하면 무조건 합격할 거고 자격증 다 딸 거예요. 그럼 절대 그걸 불신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 그죠? 자, 이제 수업 가죠. 자, 책을 펴세요. 자, 이제 그럼 이제 16쪽이에요. 16쪽이 1편 제 1장이에요. 여기 이제 1편이에요. 1편 제 1장을 이제 챕터 1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가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기출된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번 챕터가 이제 그죠? 1편 보세요. 제 1장이 행정 업무 운영 개요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습관을 들이세요. 책 보는 순서는 숲을 보고 나무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어요. 지금 1장 제목은요. 행정 운영 개요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몇 개 절이 있냐면 제1절 의의죠. 의의가 1절에 있고 그 다음 19쪽 제2절이 발전 과정. 이 발전 과정은 그냥 생략할 겁니다. 쭉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0쪽 3절이 목적과 적용 범위와 용어 정의예요. 이제 3절부터 이제 법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적, 이제 적용 범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 1장은 전체 3절로 되어 있어요. 3절로 되어 있는데 출제를 2번 했었죠. 2번. 아니 회차로 하면 총 3번 한 건데 뭐가 나왔냐면 먼저 1절 들어보시면 1절 절 제목은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의해요. 1절 제목이 행정 업무 효율적 운영에 의이고 대목차 보세요. 1. 업무의 개념 2. 운영의 개념 3. 행정 업무 효율적 운영의 개념 요 세 가지 대목차가 주어져요. 대목차가 주어지고 그다음 그 대목차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몇 개가 또 있냐면 넘겨보면 이제 1번 대목차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중목차가 없죠. 그다음 2번 운영 개념에는 중목차가 지금 숫자인데
1, 2, 3, 4, 5 5개가 있어요. 그 다음 3번에는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 개념 해놓고 그 속에는 4가지, 그죠? 4가지 목차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을 문제화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몇 개 절이 있고 이 1장에 몇 개 절이 있고 1절 안에 대목차가 몇 개 있고 그 속에 중목차가 몇 개 있는지 개수가 먼저 파악이 돼야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자, 첫 번째 이제 여기는 전부 다 개념이에요. 절 제목 자체가 의의를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막 개념, 그렇죠? 근데 3가지 묻죠. 3가지. 업무, 운영, 그다음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개념을 묻고 있는 거니까 그럼 봐요. 여기 몽땅 의의를 물어요. 개념 묻는데 첫 번째가 무슨 개념이냐면 업무의 개념을 묻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수업을 했던 분들이야 기억을 하겠지만 우리 과목 자체의 이름이 이게 사무관리론이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과목 자체 명칭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변경이 돼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2013년도에 1회 시험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1회 시험 치르기 전에 당시 이제 행안부에서 과목을 정해놓고 시험을 보겠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목을 정했는데 이렇게 과목이 정해졌어요. 사무관리론이라고. 왜 이렇게 과목이 정해졌냐면 당시에 얘하고 관련돼 있던 법, 즉 대통령령의 이름이 사무관리규정이란 이름이었어요. 제명이. 그 당시 그 2011년도 12월 21일자 그 이전인데 이 당시 이렇게 명칭이 주어졌고 이 법 명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따갖고 이렇게 사무관리론이라고 과목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1회 시험 전 이때 무렵인데 이때 이 법이 전면 다 개정이 돼 버려요. 개정돼 갖고 당시에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규정. 법 성격은 같은 대통령령인데 이렇게 명칭이 바뀐다고요. 전면 다 개정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명칭이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사무가 지금은 뭐냐? 업무로 이렇게 바뀐 거고 근데 과거의 관리가 지금은 운영 이렇게 바뀐 거라니까요. 그럼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한 명칭을 쓰려고 그러면 업무 운영론 이런 이름으로 써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아직 바뀌지 않은 것뿐이지 그냥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 사무라는 용어는 안 써요. 없어. 그다음 관리란 말도 안 쓰는 거고. 대신 뭐라고 하느냐? 업무 운영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어쨌든 뭐 병칭이야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지금 써 있는 게 업무잖아요. 이 업무가 그럼 종전 표현을 쓰면 이게 이제 사무가 되겠죠. 지금은 업무라 말하는 거지만 그래요. 그래서 개념을 잡고 있는 건데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여기는 지금 이게 기출됐어요. 한번 기출된 건데 기출된 게 그 업무의 개념과 운영 개념과 운영 요소 그 1, 2, 3, 4, 5 그게 약술 한 문제였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로 말하면 1번, 2번 대목차 2개가 묶여서 한 문제를 출제했었죠. 그걸로. 2016년도에 기출됐던 거죠. 자, 일단 그렇게 해놓고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업무라는 게 책에 보니까 이게 책을 캡처한 화면입니다.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어요. 근데 업무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서류 작업이에요. 서류 작업. 두 번째는요. 정보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정보의 가치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 일련의 정보 처리 과정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류에 관한 작업과 이 정보 처리 과정을 포함한 여기까지를 우리는 고전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좀 더 해가지고 이제 국민의 성과를 강조하게 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이 국민과 만나는 거죠. 만난다는 그 접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일련의 행정 과정까지가 포괄됐다. 요 세 가지가 업무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정리해보면 업무가 뭐냐 말하면 세 가지 키워드가 기억나야 돼. 이게 키워드라는 거야 지금. 서류 작업 플러스 정보 처리 과정 플러스 행정 과정. 그게 업무예요. 자, 그럼 기억났다고 치면 지금 문장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 길죠? 이거 법 조문이요? 이론이요? 그냥 이론이라니까? 그럼 이대로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이걸 시험에 다시 또 물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무슨 용어는 들어가야 되겠어요? 요건 들어가야 되겠죠? 이걸 들어가서 대충 말 만들어 그냥 그럼 되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렇게 하는 게 주관식이라고. 이건 지금 이 긴 문장은 그냥 참고로 읽어보라는 거고 이거는 읽어보라는 거고 왜 이해는 돼야 되니까 이해하려고 읽어보라는 거고 답안으로 쓸 때는 이걸 다 쓸 것이 아니라 요 세 키워드만 집어넣어갖고 말을 만들어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압축해갖고
그래도 충분한 점수는 받게 돼 있는 거라고. 항상 그렇게 하면, 그래서 아까 제가 한 권을 다 외운다 그랬잖아요. 그게 가능해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남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걸 무조건 외워놔야 되겠죠, 그렇죠? 외워놔야만 업무를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운영으로 들어가시면 돼. 운영이라는 거는 이제 역시도 개념을 잡혔죠. 개념을 잡았는데 여기서 한마디예요. 운영이 뭐냐면 운영은 관리예요, 이거로. 이거는 자, 운영이라는 건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면 이제 관리가 되는 건데, 자, 운영이 뭔가 보죠. 관리, 운영 이거로 관리. 운영이 뭔데 일단은 길어 보이지만 조직 자원을 잘 활용해서 조직 내부의 생산 목표를 관리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요, 행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의 품질 관리와 성과 관리를 포함하고 있는 관리 활동이에요. 그게 운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운영이라는 거는 뭐냐면 조직 내부의 운영 이거로 그게 관리인데 뭘 관리하느냐? 조직 내부의 목표 관리. 두 번째, 만족도를 증가하기 위한 품질 관리 및 성과 관리를 포함한 총체적인 관리 활동을 운영이라고 그래요. 그럼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 두 가지 1번, 2번 요 두 개를 놓고 문장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운영의 개념인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운영은 곧 관리 활동인데 어떤 관리 활동이냐? 조직 내부의 목표 관리, 그다음 품질 관리와 성과 관리를 포함한 총체적 관리 활동.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게 운영이에요. 이번 수업은 이론 수업이긴 하지만 그 수업 목표가 뭐예요? 핵심 요약 그러잖아요. 그런 성격을 맞춰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이상 깊이 있게 알 이유도 없고 문장을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운영이가 이 요소가 운영의 요소라는 게 있어요. 요소가 이제 5가지가 주어지는데 이제 5가지를 보면 지금 여러분 책은 16쪽 보고 있어요. 16, 17. 이제 1번서부터의 5가지가 보이시죠? 이거를 금방 운영은 관리 활동이었잖아요. 총체적 관리 활동인데 그 요소가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두 문자를 따보면 이렇게 다조, 대, 복, 개 이렇게 돼요. 이건 외워요, 그냥. 다조, 대, 복, 개. 지금 책은 굉장히 긴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걸 압축해서 짧게 해놨어요, 지금. 이거를 끊어가지고. 자, 운영 다짜 볼게요. 다른 사람 통한 업무 수행이라고 써 있죠? 운영이란 건 다른 임무 성취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 조직을 동원하고 이끌어간다. 한 줄만 기억하시면 돼. 두 번째, 조직 목표 설정과 성취. 운영 주된 임무가 뭐냐? 목표 설정 성취요. 세 번째, 대상 영역 활동 국면. 영역 조직 전반에 걸친다. 그죠? 복합적 과정, 여러 과정들을 내포하는 복합적 과정이다. 그 다음에 개방 열려있다는 뜻이겠고 교류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개방 체제적 교호작용, 조직 내외 제관계와 역동적 교호작용을 한다. 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책에서 보시면 지금 굉장히 문장이 긴데 그 문장에서 핵심만 찝으시면 된다고. 어차피 이것도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그러니까 상당히 길게 돼 있는 걸 하더라도 지금 제가 줄친 것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요걸 이제 이 문장 목차에 대한 키워드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5가지를 운영의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운영 개념과 요소를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출제했던 거라고, 여기까지가. 그럼 출제했던 건데 이제 17쪽 3번 대복차 그건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왜? 시험 아직 안 나왔거든. 출제된 거라고 될 거라고 보고 약술 뭐 정도로 출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도 역시 개념이에요. 개념인데 여기는 이제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 개념 그랬거든요. 여기는 뭐 어떤 의미냐면은 금방 보신 게 업무의 개념 하나 봤잖아요, 그죠? 두 번째 운영 개념도 봤죠. 그럼 이번에 합한 개념 그 말이에요. 합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 그거지. 그럼 간단 정리합시다. 처음 보는 분도 있을 테니까. 업무가 뭐였었죠? 업무라는 거는 서류 작업에다가 정보 처리 과정, 그다음 일련의 행정 과정을 업무라고 그래요. 그죠? 그다음 운영은 뭐였어요? 활동이에요, 활동. 관리 활동인데 목표 달성 위한 관리 활동이고 품질과 성과 관리 활동 아니에요. 그럼 그걸 합하면 어떤 개념이냐 그거예요. 합하면. 합한 개념이 뭐냐 이거지. 그게 이제 3번 목차예요. 그 합한 개념을 정리해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업무니까 중요한 게 행정 업무겠죠. 행정 업무에 대해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죠. 이 효율성. 이 효율성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 우리 규정 전체를 다 지배를 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이란 거는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다시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이 뭐냐? 행정 업무를 효율성 및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한 관리 활동을 행정 업무 효율적 운영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단어죠. 결국이 즉 이제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과 경제성 추구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관리 활동이에요. 관리 활동.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렇다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느냐 이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겠냐 이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 그래서 그 방안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읽다 보면 이제 업무의 간소화, 그죠? 지금 화면에 다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책에서는 이제 간소화가 17쪽에 있었고 넘겨보면 그 다음 페이지가 표준화, 과학화, 정보화, 두 문자 간표 과정 외우고 간표 과정이잖아요. 네 가지. 그럼 전부 다가 지금 이것은 행정 업무를 말하는 건데 첫 번째가 간소화가 하나의 방안이에요. 다시 해보면 자, 행정 업무 효율적 운영이 뭐냐면 효율성, 경제성 추구하기 위한 활동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야. 활동의 모습이 뭐냐 이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업무를 네 가지로 이렇게 하면 된대. 네 가지를. 어떻게 하면 된답니까? 간소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과학화시키고 정보화시키면 두 가지를 추구할 수 있대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목차가 안 붙어 있지만 봐요. 여기 첫 줄이죠. 요 첫 줄이 간소화를 해야 할 이유예요. 이유. 여기까지가. 이렇게 끊어보면 두 번째는요. 그 실천 방안이에요.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간소화라는 거는 뭘 줄이자는 거죠. 느낌이. 줄이라는 얘기인데 왜 줄여? 줄일 이유가 뭐냐? 첫 줄은 줄여야 할 이유라는 거고 두 번째 줄에 있는 건 그로 인한 실천 방안, 수단이야. 수단. 그럼 보자고요. 한번. 자, 간소화를 왜 해야 되느냐?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최소의 노력, 최대 성과를 내게끔 하고 그 다음 일의 속도를 빨리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소화하자는 거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밑에 보면 간소화시킬 때 이건 실천 방안이죠. 보고와 결제 단계를 줄이고 두 번째가 전자 결제를 활성화시키고 불필요한 보고서를 만들지 말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결국은 이 간소화를 이거를 그냥 테스트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간소화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자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결국이 위에 거는 왜, 밑에 거는 그 해답이야. 그죠? 그럼 외울 때 이걸 암기해야 할 테니까 전체를 다 외우는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지금부터 외우려면은 간소화를 할 실천 위에 봐요. 왜가 중요해? 그 해답이 중요한 거야? 위에 왜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까? 그로 인한 실천 방안, 수단이 중요한 거예요. 수단이 중요하겠지 당연히. 이렇게 하면 간소화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밑에 걸 먼저 외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간소화 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 밑에 수단들 보이잖아요 지금. 이걸 먼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혹시 이제 문제를 단문 쓰기를 할 때 밑에 거는 들어간다는 소리잖아 지금 제 얘기는. 네? 밑에 거는 들어간다 그렇게 되네. 왜? 어차피 이렇게 하면 간소화가 되는 거니까 그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접근한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똑같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넘겨보면 이제 세 가지 나오죠. 표준화, 과학화, 정보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아까 간표, 과, 정 이렇게 되는 건데 표준화라는 얘기는 요 위에 줄이 역시 또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요.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하게끔 되고 그다음 일의 속도를 빨리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표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전자 결제 활성화시키는 거고 업무를 자동화시키면 가능해져요. 그래서 저게 이제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이죠, 방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이유는 이해를 해, 이해. 그냥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고 방안은 외우는 거고. 그래야 답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 그냥 이해하고 말아요. 이해해버리고 말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왜 그런가 그냥 이해하시고 그 방안들을 암기를 해놔야 되겠지. 방안들이니까. 세 번째 똑같아요. 과학화. 이건요 정보통신 기술에 말맞춰갖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자는 거예요. 행정 업무를 정확하고 빠르게. 그럼 정확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된다? 시스템을 활용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전자 결제 시스템, 지식행정 시스템, 행정 협업 시스템 등을 활용하자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과학화는 이꼬르 시스템이야, 시스템. 그다음 정보화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정보니까 처리 방식을 혁신하자 뭐 그런 차원이겠죠. 간소화시키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뭐 내부적으로 행정의 효율화 간소화를 추진한다. 그게 이유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쭉 가보면 여기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 활용. 요게 방안이에요. 첨단 정보통신 기술 도입 활용. 이렇게 간략하게 하는 거는요. 이건 이론이니까 지금. 이론이니까 그냥 목차 정도 외우고 간표 과정 암기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방안만 좀 기억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그 방안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요거를 약술 한 문제로 대비하면 되는데 앞으로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그 쓰게 될 거예요. 이거는 약술 문제로 만들 테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요.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 1절이 마무리가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 제 2절이 이제 발전 과정인데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발전 과정 쭉 참고로 보시면 돼요. 참고로 쭉 보고. 지금 이제 그 뭐 가장 최근 법이 거기 뭐 볼 건 거의 없어요. 없고 일단 넘어가세요 이제. 자, 그 다음에 30쪽 가시면 제 3절.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우리 영제 1조로 들어가는 거죠. 본격 법 조문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영제 1조 3절. 자, 3절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시죠.